저도요, 이 주식이 좀 예전 같은 주식 수준이면 이거 이제 딱 팔고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야, 이 주식이 날 배신할 줄은 몰랐네. 아, 이 주식이 제가 산 게 얼마 때부터 사서 그것도 찔끔찔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씩 시세 차익 얻어야 되니까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주식은 절대 파란불이 안 켜졌는데, 삼성전자. 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거, 올해 안에. 그럼 이제 한 달 반 남았네요. 아, 예. 네, 올해 안에 6만 전자까지는 갈까요? 못 갈까요?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아니 사실 10조 원을 자사주로 소각했는데도 지금 예. 그래서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6만 원을 못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만 원 깨지고 나서 네. 이제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주가 10% 정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오늘 한 56,500원 정도 하니까. 네. 근데 지금도 PBR로 보면은 여전히 한 배밖에 지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 않고, 그리고 보통 연말에 보통 이런 대형주들이 왜 주가가 좀 괜찮냐면 네.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연말 배당 받기 위해서. 그거 좀만 설명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연말에 우리가 보통 올해는 아마 12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 4월에 배당 받고 싶으시면 예. 12월 26일 날 일단 주식을 갖고 계셔야 영부에 돼요. 들어가야죠. 예, 근데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른 건 예. 있어요. 어떤 기업은 그 주주총회 끝나고 확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예. 일부 기업은 좀 예외를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걸 공시 안 하는 기업들은 12월 26일에 갖고 있어야 내년 4월에 내가 이제 주주 명부에 그 등재가 돼서 예. 배당을 이제 줄 수가 예, 있어요, 예.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11월부터요, 계절적으로 항상 외국인 기관이 사요. 기본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네.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 그럽니다. 네. 기업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네, 배당 받을 일단 배당 그 매수 때문에 차익 거래하려고 좀 예, 이렇게 예.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이미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3천억을 샀어요. 오. 연기금이. 연기금이 이렇게 하루에 3천억 산 적이 제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건 연말 되면 항상 반복되는 플레이예요. 예. 그 연기금이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지금 줄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워낙 빠져 있으니까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있어요. 비율이. 네. 주가가 빠지면요, 그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게 뭐 예를 들면 15%면 예. 지금 아마 14%까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기계적으로 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지금 좋은 호재는 없어요, 아직은. 예. 없는데 두 가지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하나랑 외국인 기관이 좀 약간 계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6만 원까지는 좀 연말까지는 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6만 원 가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비싼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버거워 보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해놨기,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100만 주씩 사거든요. 예. 이게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투자 심리를 바꿔줘요. 아, 삼성전자는 밑에서 방어가 되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씩 바뀌면 네. 어느 순간 이제 이 매수세들이 조금씩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일단 불을 지펴줬고 거기에 자사주 매입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단 미국장이 정말 뭐가 뭐 반도체 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망가지거나 그러면 또 약간 그건 그림이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저는 연말까지 육자는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저는 삼성전자가 제가 뭐 한국인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여타 반도체 회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저는 한국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대한 기업이다. 기업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도 하고 있고 백색 가전도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통합이 되고 커넥티드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무궁무진한 파괴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론에서는 조망을 안 하고 왜 HBM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가라든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에서. 반도체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게 결국 나중에 그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특히 스마트폰 예. 세계 어쨌든 애플 다음이니까 그만큼의 지위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돈을 벌겠죠. 근데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분기당 3조씩은 벌어져요. 예. 영업이익이고. 예. 그러니까 굉장한 현금 흐름 창출기는 맞는데 이게 그냥 통신 사업과 지금 비슷해요. 그냥 분기 3조가 그냥 고정돼 있어요. 성장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는
주가에 영향을 잘 안 그렇네. 줘요. 근데 결국 반도체가 잘하면 예. 업사이드가 엄청 열리고 그렇구나. 반도체 못하면 예. 뭐 불과 1, 2년 전에 막 적자 볼 뻔도 했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는 언젠가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예. 또 거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삼성이 어쨌든 지금 반도체야 뭐 하이닉스도 있고 경쟁사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기업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그 지금 애플도 있지만 중국이 너무 잘해요. 스마트폰 시장 이 경쟁이 중국 쪽에서 너무 좀 그 화웨이란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스마트폰 쪽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삼성이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네. 중국 시장은 다 뺏겨버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만큼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갤럭시 폰도 비싼 폰인데 애플과 비교하면 너무나 이 판매 대수가 적거든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연간 한 억대를 넘게 팔잖아요. 근데 삼성의 갤럭시 저도 이거 쓰고 있지만 연간 판매되는 횟수가 어쨌든 애플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까 네.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돈은 잘 버는 건 맞는데 그걸로 밸류를 올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한 2, 3년은 더 지나서 AI 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삼성이 뭔가 이제 생태계를 갖추고 그런다면 또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또 쉽지 않은 게 기기는 잘 만들겠죠. 근데 이 생태계를 주도하는 건 누가 주도해요? 챗GPT나 맞아요. 소프트웨어가 또 주도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애플도 지금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애플 아이폰을 내놨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놨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애플 자체 AI가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챗GPT랑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AI 폰이 좀 나와서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는데 결국 구심점은 AI 소프트웨어를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나온 것도 챗 GPT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먼저 유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네. 그러면 쓸 거면 이제 동의를 하고 챗 GPT랑 이제 시리랑 연결을 해줘요. 예.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은 그냥 시리만 쓰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챗 GPT에 좀 아직은 종속이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도 AI 시대에 정말 좋은 디바이스가 이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자기네만의 AI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대부분 챗 GPT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막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거죠. 그 삼성이 높은 밸류를 가지려면 이 소프트웨어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주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네, 저는 좀 밸류 높게 주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옥희님은 마감 시황 시청하고 왔는데 여미사님 여기 계시네요. 의리상 왔어요. 네. 이 방송이 의리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나머지가요. 여미사님께 죄송하지만 아유 4만 전자 가능할까요? 뭐 이런 소리랑 5만 전자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할 때 통신사 큰일 난다. 뭔가 국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얘기 하시면서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가져 했어요. 비트코인. 요즘에 다들 비트코인 하시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비트코인은 저는 원래 옛날부터 관심은 없었는데 네. 이제 저도 올 초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올 초에 흔들렸구나.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비트코인 관심 없다가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가격이 올라갔던 게 그 반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좀 더 비트코인도 공부해보고 왜냐하면 또 방송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네. 되니까 보니까 결국 반감기에 의해서 공급이 줄잖아요. 예. 공급이 주기적으로 줄면 그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번 비트코인이 이런 구조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거의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감기가 오기 전에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반감기가 거의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지나니까 다시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분위기 네, 달랐죠. 네. 그래서 좀 그러려나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게 트럼프냐 이제 어쨌든 바이든이냐 그런 이제 논쟁은 있었지만 네. 당시에 트럼프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아 비트코인 관심은 좀 갖긴 가져야 되겠. 혹시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을 그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유한다. 굉장히 센 발언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트럼프가 꼭 허풍만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일기에서도 네. 자기가 한 말은 그냥 네, 일단 해요. 웬만하면 해. 네, 네.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아 이거 그냥 표 얻으려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구나. 예. 뭐 투자를 떠나서라도 아니 저 미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저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아 인정을 받는 자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해리스도 비트코인 규제법 풀겠다. 네. 이제 왜냐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는구나. 나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라는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바로 해임시켜 버리겠다는데 네. 이 사람은 알트코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알트코인 뭐 리플인가요?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정말 너무 듣던 좀 정말 반가운 소리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렸고 그 후로 지금도 막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하나의 또 새로운 자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저는 몰빵해라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혹시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이라도 저도 옛날에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좀 생각은 진짜 마인드 바꿔야 된다.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겠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제 비트코인에도 밀려요 시총이. 그렇죠. 맞아요. 밀려버렸어요. 거리량도 그렇죠. 네, 밀리고 그 도지코인에도 밀려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날 얼마 전에 지난주였어요. 도지코인 거래 대금이요. 난리 났죠. 코스닥을 이겼다는 기사를 딱 본 순간 네. 아, 제가 멘탈이 또 한 번 나갔어요. 그날. 진짜 저 매일 방송하지만 네. 방송하기 싫더라고요. 네. 아, 이 정도로 참 국장이 처참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코인 과세니 많이 또 지금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과세 논란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의 큰 자산이 돼버렸어요. 이건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이제 자산 관점에서 금도 아시지만 금이 뭐 가치가 있나요, 솔직히? 어디 쓸 데는 없잖아요, 별로. 뭐 근데 반지나. 아니, 산업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산업으로는 쓰려면 은을 쓰지. 금은 거의 안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금을 은보다 훨씬 높게 쳐주잖아요. 왜냐하면 투자 자산의 그렇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사실 비트코인은 어디다 쓰겠어요, 지금 당장. 쓸만한 데는 없잖아요. 네. 뭐 그걸로 피자 사 먹을 맞아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제 자산이 됐다. 저도 이제 올해 그렇게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네.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보다 하나의 정말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노후 대비해라 그 말씀까지 제가 못 드리겠지만 금처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좀 시대가 오고 진짜 온 거는 좀 명확해졌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트럼프 지금 비트코인 미리 왕창 사놨다. OX. 사놨을 것 같아요. 그죠? 비트코인 더 사놨을 간다. 것 같아. 더 가. 이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덕성하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미리 사놓은 거야.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걸로 오늘 뭐 됐네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약간 도덕관념은 떨어지는 그렇죠. 도지 걔 네, 엄청 사놨어.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네.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네. 1억 들고 이사님 찾아왔어요. 국장, 그다음에 우주항공, 삼성전자,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짜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나중엔 조절을 해야 그럼요. 되겠지만 당연하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의 국장- 9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국장에 한 5할 정도 투자해야 돼요. 국장에 5할? 네, 오, 5할. 그러니까 오, 삼성 포함해서. 네, 삼성 포함해서 국장에 한 5할 정도 넣고 우주항공에 한 2할 정도 넣고 2할 넣고.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네. 자산으로 하면 비트코인 한 3 정도. 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비트코인 1 정도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예. 아니 왜냐면 비트코인이 네. 어쨌든 언제든지 급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제가 예측할 네, 수 네, 없지만 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그냥 자산 배분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한 축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체 자산에 한 1,000만 원이 있으면 적어도 한 10% 정도라도 네. 금도 한 10% 넣어놓고 네. 이 비트코인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놓는 건 네. 이제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뀐 거는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